총 합해서 12개가 넘는 전시가 지금 뉴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맨하탄뿐만이 아니라 브루클린 그리고 뉴저지에서도 열리는데요. 시디에서 페리만 타면은 그냥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서로 오고 가고가 쉽죠. 그래서 근처에 있는 곳 브루클린이라든가 뉴저지에서도 아트페어가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기도 하고 또 온라인 검색량, 이 트래픽 양이 엄청나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 시즌만 되면은 이제 어떤 행사들을 만들어내는데요. 갤러리들 같은 경우는 갤러리 워크 같은 걸 만들어요. 트라이베카에서도 지금 갤러리 워크를 진행하고 있고요.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런 페어가 진행이 될까, 어떤 작품들이 주로 나오나 상당히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메이저 아트 페어인 프리즈 아트 페어 외에도 이렇게 많은 페어들이 있는데 각각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오늘은 나다 아트 페어 하고요. 인디펜던트 아트 페어 그리고 퓨처 아트 페어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욕TV 아트앤머니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방문하실 곳은 나다 아트페어입니다. 이 나다는 뉴 아트 딜러 얼라이언스라는 non-profit 오르거니제이션이 만든 아트페어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언급을 자주 드렸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나다 아트페어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뉴욕에서도 열리고 마이애미에서도 열리는데 요즘에는 이 나다 아트페어가 좀 많이 확장을 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럽 곳곳에서도 이 페어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아트페어는 아니지만 특별전 같은 형식으로 전시를 만들어서 아트페어를 대신해서 좀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보통 이 딜러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로컬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이 나다 같은 경우는 인터내셔널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아트 딜러들과 협력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딜러 역할을 따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갤러리가 딜러입니다. 갤러리를 딜러라고 부르고요. 개인 딜러인 경우도 있긴 한데 뭐 다들 사업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시거나 또 이 딜러가 컬렉터고 또 그 컬렉터가 결국은 갤러리를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갤러리가 딜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트 딜러 얼라이언스 뭐 아트 딜러 어소시에이션 이러면 그냥 갤러리 멤버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나다 아트페어는 멤버십으로 주로 운영이 되지만은 멤버가 아닌 갤러리들도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난 이후에 이 나다 아트페어가 너무 경쟁률이 세져가지고 인기가 얼마나 많아졌냐면 이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하는 웹사이트 그 페이지가 마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코비드 전후로 이 미술계뿐만이 아니라 사실 경제 전반적으로 많은 상황들이 바뀌었지만은 이 미술계 같은 경우는 아주 지금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라는 거를 많이 느낍니다. 어떻게 느끼냐면 이 코비드 이전에는 이 뉴욕에서도 좀 중구난방인 아트페어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다 아트페어 같은 경우도 출품한 작가들의 작품 중에 뭔가 카피를 한 것 같은 작품들이 출품되는 경우도 있었고 모든 부스들이 다 그렇게 수준이 높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라는 거를 모두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나다 아트페어 뿐만이 아닙니다. 스프링 브레이크 아트쇼라든가 The Other Art Fair라든가 Outsider Fair라든가 이런 좀 변방에 있는 위성 페어들이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 페어에 대한 수준이 많이 높아졌고 굉장히 핫해졌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아티스트들 그리고 갤러리들이 이 뉴욕 페어에 또는 미국 페어에 참가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경쟁이 세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준도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코비드 전에 뭐 어디 참가했었는데 별로더라, 보러 갔었는데 별로더라, 자, 이런 생각은 지금은 좀 지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미술계 상황이 지금 뭐 굉장히 하이했을 때보다는 한 20-30% 많이 이 거래량이 줄어든 것도 사실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메이저 스팟에 더 많이 몰리는 것이 또 현실이죠. 이번에 나다 아트 페어는 장소를 옮겼습니다. 자, 지금 이 빌딩은 예전에 154, 그러니까 154 아트페어도 이 장소에서 전시를 했었는데, 154 같은 경우는 1층에서 전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나다 같은 경우는 좀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해서 3층 전시장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빌딩이 좀 새 빌딩이라서 컨디션은 상당히 좋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갔던 시간대는 오전 10시, 그 VIP들 아침밥 이렇게 주면서 커피랑 베이커리 같은 거 주면서 프리뷰를 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제가 일찍 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용하게 전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리즈 아트페어 보신 분들도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사람이 많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사람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VIP 데이하고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는 사람 정말 많고요. 프리즈 아트페어 같은 경우는 티켓이 많이 비싸잖아요. 예전 같으면은 그냥 보러 가는 사람들도 많이 갔을 텐데, 지금은 아무래도 경제적 상황이 안 좋다 보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심도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티켓도 그렇지 않아도 비싼데 이번에는 그냥 안 보러 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낮 시간대는 조금 방문객이 줄어든 것 같아요. 재작년만 해도 한국 갤러리가 하나 정도 참여를 했었는데, 자, 지금은 3개의 갤러리가 참여했습니다. 자, 한국 같으면은 이렇게 인기가 많고 뭔가 메이저 아트페어 같은 느낌이 들면은 막 이유한 박서보가 나가야 될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레이어가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역할 분담이 확실하다는 얘기죠. 나다 같은 경우는 이머징 아티스트나 미드 커리어 아티스트들 중에 이 좀 대표성이 떨어지는 작업들을 소개해서 이 작가들의 기회를 주려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유명하다고 해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이게 통과가 되는 게 아닙니다. 괜히 쓸데없이 경력이 많고 이름이 많은 작가를 여기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지원을 하면은 떨어집니다. 프로젝트, 전시 프로젝트 자체가 이 전시와 성향이 잘 맞아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참가한 갤러리는 서울에 있는 갤러리 도잉아트라는 곳에서 참가를 했고요. 또 부산 갤러리도 참가를 했네요. 갤러리 플레이리스트, 그리고 A라운지 컨템포러리라는 서울 갤러리가 참가를 했습니다. 프리즈 아트페어나 아트바젤에 나가는 갤러리들도 이멀징 작가를 소개할 때는 이 나다라는 이 플랫폼을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페어를 보실 때 이 성격을 잘 파악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소개해드릴 아트페어는 인디펜던트 아트페어입니다. 인디펜던트 아트페어 같은 경우는 역사가 짧지만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남기면서 영향력 있는 아트페어로 뉴욕에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1년에 2번, 봄과 가을에 아트페어가 열리는데요. 봄에 열리는 페어는 컨템포러리 아트페어를 소개하는 컨템포러리 페어이고요. 가을에 열리는 인디펜던트 아트페어는 장소도 바뀝니다. 장소도 다른 곳에서 열리고 20세기 아트를 중심으로 소개하는 아트페어입니다. 인디펜던트 아트페어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을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초대에 의해서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럼 초대 받으면은 참가비를 안 내느냐? 그건 아니에요. 참가비는 다 내야 됩니다. 초대 받아도. 처음에 아트페어를 설립할 때부터 비엔날레 형식의 아트페어를 만드는 것이 이 인디펜던트 아트페어의 모토였습니다. 1년 동안 갤러리들의 활동을 모니터하고 있다가 뭔가 인디펜던트에 참여하면 좋겠다 싶은 갤러리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 초대에 의해서 무료 부스를 주는 섹션도 존재하긴 해요. 오직 주최 측의 선택에 의해서만 이 페어가 조직이 된다는 점, 이 전시가 꾸려진다는 점이 많이 다르고요. 많은 갤러리들이 인디펜던트 아트 페어에 참가한 이후에 매출이 굉장히 늘고 갤러리 이미지가 업그레이드 된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뜻입니다. 많은 페어들이 첼시 쪽에서 열리는데 지금 스프링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다운타운에서 열리고 접근성도 좋습니다. 이 빌딩에 있는 루프탑 라운지가 상당히 좋은데 이날 비가 와가지고 그 라운지를 클로즈 했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아트 페어를 보다 보면은 이렇게 세상에 다양하고 많은 작품들, 아티스트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가보실 곳은 퓨처 페어입니다. 올해로 벌써 5번째 페어입니다. 5년씩이나 아트 페어를 이렇게 유지를 한다는 거 쉽지가 않죠?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나다 아트 페어가 열리는 그 건물에서 조금만 길 건너서 2블럭만 올라오시면 이 퓨처 페어가 열리고요. 또 여기서 2블럭만 올라가면 프리즈 아트 페어입니다. 모두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아트 페어들입니다. 퓨처 아트 페어는 처음부터 큐레이팅이 잘 된 페어로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갤러리들 또는 작은 부스들을 찾고 새로운 기회를 찾는 외국 갤러리들이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트페어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비용을 좀 줄이고 좋은 작품을 많이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형태의 아트페어이고, 그러면서도 작품의 질, 작품, 어떤 페어가 보여주고자 하는 성격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 페어에서 발굴이 돼서 더 좋은 곳으로, 나은 곳으로 나아가는 작가님들이 제법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페어가 그 어떤 페어든지 작은 페어든 뭐 큰 페어든 뉴욕에서 열리는 페어들은 다 중요하고요. 어떤 페어들은 역사가 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점점점 떨어지면서 약간 신임을 잃어가는 페어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페어들은 새로 생겼는데도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그런 페어들이 있어요. 이 큐레이터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이 비상업적인 전시, 뭐 비엔날레라든가 아니면 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전시, 그다음 뮤지엄 전시 같은 곳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상업적인 전시, 아트 페어에서도 이 기획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획자가, 큐레이터가 큐레이팅을 잘 하지 않으면 이 페어의 성격 자체가 모호해지면서 관람객들에게 또는 컬렉터들에게 매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큐레이터가 없는 페어가 있어요. 큐레이터가 아예 큐레이팅 하는 것 자체가 없는 페어. 그런 페어들은 좋은 페어라고 할 수가 없고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성격이 뒤죽박죽이기 때문에. 특히 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뭐 뉴욕뿐만이 아닙니다. 마이애미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티들도 마찬가지인데, 레이어가 확실히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 타겟을 정하고 큐레이팅의 방향이 확실해야 됩니다. 뭔가 이멀징 아티스트들을 소개하는 페어들이라고 해서 다 비슷하지가 않아요. 거기에서도 방향성들이 확실하게 확연하게 나뉘어집니다. 퓨처 페어 같은 경우도 갤러리들이 이렇게 주주처럼 참가를 해가지고 함께 만들어진 그런 페어이기 때문에 갤러리들의 연합체 같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 어떤 전시라고 할지라도 다니다 보면은 한두 개의 정말 눈에 띄는 들어오는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꼭 있어요. 또 퓨처 페어 맞은편에서 클리어 아트 페어가 열리는데, 이거는 제가 보너스 영상으로 제일 마지막에 넣어 드릴게요. 클리어 아트 페어는
작가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 페어입니다. 페어라기보다는 그냥 전시에 가깝지만은 그래도 아트페어 시즌에 이렇게 작품을 작가가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페어입니다. 자, 그럼 퓨처 아트 페어를 계속 보시고 마지막에 클리어 아트 페어까지 감상을 하시고요. 인디펜던트 아트 페어 그리고 나다 아트 페어의 풀 영상은 제가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식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공식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시고요. 아직 다 보여드리지 못한 페어들이 더 있습니다. 더 많이 있으니까 또 기다려 주시고 다음에 업로딩을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계속 전시를 감상하러 가시죠.